네, 바로 여기가 이제 제가 2층에 저희 어머니, 3층에 저희 장모님 재개발 투자 도와드린 물건입니다. 아파트가 완성 시 한 30억 이상은 무난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여파가 정비 사업에는 좀 영향이 없을까요? 일단은 부동산이랑 재개발이랑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렸잖아요. 대출 규제가 나오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최상단의 아파트들을 눌러주는 효과가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상단 급지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일시적으로 조금 억누르는 이런 효과가 나는 거고, 그에 비해서 15억 이하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6억까지는 대출이 되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가 될 필요가 없고요. 저도 서울에서 여러 가지 재개발 투자를 하고 있지만 대출이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면은 대출이 없다는 건 사실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개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대출은 저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 파트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대출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죠?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대출을 활용하시죠. 아파트 투자하려면. 네.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빌라가 주다 보니까 공동주택 가격이 낮아서 대출이 많이 안 나와요. 네. 그렇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활용할 때 대출보다는 전세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대출이 없습니다. 이 정비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 좀 있거든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이제 성향 자체가 조금 지난 정부와는 다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투자를 하면은 신축 아파트를 갖기 위해서 하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도 물론 맞는 말인데 저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아파트의 완성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더라도 중간에 얼마든지 내가 시세 차익을 보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아파트의 완성이 제가 투자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제가 투자한 물건의 가치의 가격이 오르는 게 제가 투자하는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투자를 하면은 너무 오래 걸려. 돈도 많이 들어. 이렇게 생각해서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현장에서 오늘 제가 투자한 물건을 직접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도 나온 것 같습니다. 서울이 오를 것 같냐 내릴 것 같냐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 말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서울에 앞으로 올라갈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에 베팅을 한 사람인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제 말이 맞다 오르다 하고 할 수도 없지만, 만약에 서울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우리나라의 주거 문화 형태가 아파트가 인기가 없을까 낮을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아파트 인기가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도 빌라에서도 살아봤고 주택에서도 살아봤지만 결과적으로 이 아파트의 편의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서울에서는 재개발, 재건축밖에 답이 없는 건데요. 물론 재건축도 좋은데 재건축의 아파트들은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돈만 많이 있으면은 사실 강남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 간단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1억, 2억 이렇게 모아가지고 열심히 그럴 때마다 재개발. 결과적으로는 재개발에서 빌라를 갖고 있던지 재건축에서 아파트를 갖고 있던지 새 아파트를 받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투자 금액 자체가 빌라가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희소 가치가 높다. 그래서 아파트가 안 되더라도 어찌됐건 정책적으로는 계속 바뀌거든요. 저도 서울 투자를 지금 15년 동안 하고 있는데 재개발이 될 것처럼 됐다가 또 안 될 것처럼 됐다가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막 재밌어요. 막 재개발의 규제 정책이 나오면은 야 재개발 망했다, 평생 안 돼. 그리고 또 재개발에 또 긍정적이 나오면은 또 그때 가서 사고. 그렇게 단기적인 정책을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부동산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 서울 부동산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서울의 땅은 희소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심지어 언젠가는 여기 재개발이 되겠지라는 것 때문에 이런 빌라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빌라가 굉장히 양극화 시장인데요. 어떤 빌라는 소유하신 분들은 나 빌라 내놨는데도 안 팔려. 네.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맞습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나 빌라 이거 사고 싶은데 물건이 없어, 이런 지역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고 싶은데 물건이 없는 지역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오늘 보여드린 빌라처럼 재개발이 될 거 가능성이 높아서 남들도 사고 싶어하는 수요가 많은 빌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을 조사해서 빨리빨리 사모아야 됩니다. 오세훈 시장님 감사합니다 붙였지만 시장님이 영원히 집권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2년, 뭐 4년 또는 뭐 6년 후를 본다면 이게 얼마든지 시장님이 바뀌면 또 이게 또 그 기조에 따라서, 왜냐면 신통기획이 오 시장님의 어떤 브랜드가 딱 명확히 박혀있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지 않나요?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니더라도 서울 땅에서 희소 가치 있는 곳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희소 가치가 있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강변이라든가 대단지라던가 이렇게 주요 업무 시설과 가까운 입지 좋은 곳들, 이런 곳들의 땅에 대해서는 되든 안 되든 어찌됐건 계속 이제 낡아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들을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해주면은 우리나라는 앞으로 서울이 더 낡아간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두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될 것처럼 됐다가
또 안 될 것처럼 됐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가격이 하락이 되진 않는다. 입지가 단단하고 희소 가치가 있는 것들을 사모아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신통이라고 해서 사라, 이건 다른 얘기고, 신통 중에서도 우리나라 서울에서 희소 가치가 있는 땅들을 사모아야 됩니다. 이 신통도 여기저기 많이 하죠. 서울에서도. 맞습니다. 신통 같은 경우도 지금 100곳이 넘게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100개? 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신통이 선정되면은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신통이 선정되더라도 좋은 데가 있고 안 좋은 데가 있고요. 심지어 신통이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신통이 선정된 곳보다 더 좋은 데들이 있어요. 제가 이틀 전에 투자한 한강변도 바로 그런 곳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포인트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재개발 투자를 하는 이유거든요. 저는 남들보다 많이 벌고 싶어서 이 재개발 투자를 합니다. 예, 그래서 남들보다 많은 곳들을 비교를 하고, 어디가 왜 올랐지, 많이 올랐을까, 그러면 걔 많이 오른 거의 특징을 찾아서, 그러면 다음 스텝은 이 공통점에 같이 있는 곳이 어딜까를 파악해서 그곳에 제가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네, 바로 여기가 이제 제가 2층에 저희 어머니, 3층에 저희 장모님 재개발 투자 도와드린 물건입니다. 이것도 새 거예요. 새 거죠. 요거를 제가 4년, 5년 전 당시에 매매 가격이 정확히 4억, 전세가 1억 중반, 이래서 투자 금액이 2억 중반이 들어갔는데요. 네. 이 4억에 산 빌라가 지금은 8, 9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개발이 된 것도 아니고, 뭐 재개발 진행 단계가 또 되게 많이 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재개발에 대한 기대 가치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른 모습인데요.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나중에 1500세대 이상의 대단지가 들어올 곳인데, 마포의 아이언 뉴타운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입지다 보니까 아파트가 완성 시 한 30억 이상은 무난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마포 염리 5구역입니다. 여기는 어떤 사연이 있으세요? 여기는 제가 5년 전에 저희 어머니를 2층에 투자를 시켜드렸고, 네. 제 와이프가 제가 워낙 재개발 투자를 잘 아는 거 아니까 자기 어머니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2층을 투자했고, 그 주에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집으로 오셔서 어디 투자했나 물어보시길래 여기 마포에 이곳에 했다 해가지고, 투자금이 얼마 들어갔냐 해가지고, 이거는 매매 가격이 4억이다, 전세는 1억 중반 정도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2억 중반인데 어떻게 좀 괜찮으시겠냐 하셨는데, 그 정도 괜찮으시다 하셔서, 결과적으로 2층은 저희 어머니, 3층은 저희 장모님이 투자를 하신 실제 빌라입니다. 가족이 나눠 가졌네요. 맞습니다. 당시 5년 전에는 매매 계약을 4억에 샀지만, 지금은 이거랑 비슷한 빌라가 8억 5천에도 실거래가 됐기 때문에 적어도 한 4억 5천에서 5억 정도는 투자 수익률을 높게 거두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2억 5천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5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여기는 또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근처에서 또 1, 2억대로 투자할 곳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올랐기 때문에 또 그런 곳들에서 소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 거죠. 한 4억 5천, 5억 정도 올라간 거죠. 투자금 대비 거의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파워풀합니다. 네. 정말 파워풀합니다. 네, 투자 수익률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꼭 무조건 지어진 아파트를 갭 투자만 하려고 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미래의 아파트가 될 것을, 이렇게 빌라를 사시는 것도 정말 황금 빌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유튜브에 보면 신축 빌라 하면 사실 신축의 시옷도 못 꺼내게 하거든요. 왜냐면 워낙 그 업자들이 유튜브를 세게 강하게 하다 보니까 신축 빌라 사면 망하고, 입주권 안 나오는 사기적인 물건을 사기도 하고, 잘못 사서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서 신축 빌라 사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신축인데 결과적으로 저희 어머니도 장모님도 신축 빌라를 분양받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쟤도 또 신축 빌라 분양하려고 하는 애 아니야?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축 빌라를 분양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신축 빌라를 분양받아도 정말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신축 분양 빌라를 비싸게 분양하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우 대표님은 빌라 분양하는 분 아닙니다. 맞습니다. 티 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맞습니다. 5년 전에 이걸 하셨으면 네. 그 중간에도 뭘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어머니나 장모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 때문에 얼떨결에 이제 4주택자가 되셨고요. 4주택자? 네. 장모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주택자신데, 그래도 마포에서 똘똘한 거 하나를 해놓으셨기 때문에